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곳에 생기가 사라졌나요? 밤마다 화장실을 3번, 4번 오가는데도 시원한 소변 한 번 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우리 같은 나이에는 당연한 일이라며 그저 참고만 계신다면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약물이나 수술보다 자연 회복력을 중시하는 25년 경력의 자연치유 전문가 정경호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9살 이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물질하며 철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도 바다에 나갈 정도였죠. 그런데 67살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2~3번이면 충분했는데 갑자기 2시간마다 화장실을 찾게 된 거죠. 특히 밤에는 2시간마다 깨다 보니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고 서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1분, 2분, 때로는 5분 이상을 서 있어도 방울방울 떨어질 뿐 시원함을 느낄 수 없었죠. 결국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더 당혹스러웠던 건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남아있던 소변이 속옷을 적시는 일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마을 어른들 모임에서도 화장실 다녀온 후 바지에 얼룩이 생길까 항상 불안했죠. 결국 외출도 꺼리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물도 적게 마시기 시작했고요. 가장 큰 변화는 부부관계였습니다. 4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온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졌어요. 아침 발기도 사라졌고 관계를 시도해도 중간에 힘이 빠져 결국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우리 나이에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죠라며 위로했지만 이상철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맴돌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공감되시나요? 혹시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이루시나요?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고 힘이 드시나요? 아침에 발기가 예전만 못한가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60대 이상 남성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활력순환 장애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쌓인 에너지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면서 생기는 문제죠. 여기서 잠깐 딱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심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도 결국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의사는 약물 치료와 수술을 권했습니다. 약은 평생 먹어야 하고 효과도 제한적이라 했고 수술은 전립선 조직을 일부 제거하는 방법인데 비용도 적지 않고 회복 기간도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이상철 할아버지는 우연히 옛 친구 강바다 씨를 만났습니다. 72살인 강바다 씨는 오히려 이상철 할아버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빛도 좋고 걸음걸이도 활기찼으며 눈빛에서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자네 비결이 뭔가? 왜 이렇게 젊고 건강해 보이나? 이상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바다 씨가 알려준 놀라운 비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황혼의 활력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강바다 씨는 수술 없이 전립선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도 아내와
정기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결은 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너무 개인적인 주제라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전립선 건강이 진짜 비밀과 그 해결책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 위치한 밤톨만한 크기의 셈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남성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전립선의 주요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 전립선액은 정자의 생존과 이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전립선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정체입니다. 인체에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생성되고 순환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성적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으면 전립선 주변에 정체가 일어나 염증과 비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액이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에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의 차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계곡물은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지만 고인 물은 점차 탁해지고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 건강 지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부부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테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의 빈도가 줄어들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더욱 적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통한 정액 배출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관리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그렇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 행위입니다. 제 울산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그런 걸 한다는 게 부끄러워서 시도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조언대로 일주일에 2~3번 정도 실천했더니 2달 만에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아침 활력도 돌아왔어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바다 시가 이상철 할아버지에게 알려준 비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 전립선 건강을 지켜온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상철 할아버지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변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으며 아침 활력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이상철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소변 문제로 고통받고 밤에 제대로 잠 못 자고 부부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그저 참고 견뎌야 할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곧 황혼의 활력법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피함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황혼의 활력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주 2~3회 정기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 전립선 주변의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횟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는 일반적인 자위행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빠른 쾌감을 위해 성기 끝부분만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전립선이 위치한 성기 뿌리 부분까지 충분히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1살 문동의 어르신은 처음에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했는데도 소변 상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고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깨는 횟수도 2번으로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방해받지 않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이 중요합니다. 욕실이나 침실이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환경이 좋은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60대 이상은 체온 유지가 중요하니 따뜻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최소 15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세요. 급하게 서두르면 전립선에 충분한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천천히 오래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서 있거나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누워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건조한 피부의 마찰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윤활제를 사용하시거나 없다면 식물성 오일,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등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로션이나 비누는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립선 주변까지 자극하는 기법입니다. 성기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문지르되 성기 끝부분뿐만 아니라 뿌리 부분까지 충분히 자극하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적으로 자극한 후 정액이 나오기 직전에 잠시 멈추세요. 성기 뿌리와 항문 사이 부분의 음부를 부드럽게 압박하면 전립선에 직접적인 자극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2-3번 반복한 후 정액을 배출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빨리 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전립선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정액이 고인 물처럼 정체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보다 산골짜기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김바다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약 2달 만에 야간 빈뇨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소변도 훨씬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아침 발기도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어색했지만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3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 방법을 실천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거나 오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녹물이 고인 수도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심리적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관리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의학적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약을 먹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3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방법만으로도 큰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자연스럽게 전립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산의 최혜운 어르신은 전립선 약을 10년 넘게 먹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석 달 실천하니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립선 건강을 위한 황혼의 활력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온 몸의 활력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남 순천의 박바람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변 문제만 나아지길 바랐어요. 근데 2달 지나니까 온몸이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고 정말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정액이 제대로 배출되면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정액 배출 과정에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온몸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됩니다. 마치 오래된 엔진에 새 오일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전북 고창의 임바위 어르신은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어요. 의사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라고 했습니다. 둘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액 배출 과정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활력법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서울의 한성호 어르신은 우울증 약을 10년 넘게 먹었는데 이젠 반으로 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서 빨리 뭔가 하고 싶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덜 깨니까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은 잠은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잠을 잘 자면 낮에 머리도 맑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경기도 용인의 송강산 어르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그것도 개운하게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쳐요 라고 했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이태백 어르신은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한 달은 고생했는데 올해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골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자기 관리 과정에서 골반 바닥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이 소변을 참게 해주고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서울의 김청산 어르신은 10년 넘게 깔고 앉는 방석을 떼어 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딱딱한 의자에도 1시간은 거뜬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허리가 달라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나의 활력법으로 가능합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이미 해결책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2, 3주 지나면 소변이 달라지고 한두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석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활력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건 결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발견한 삶의 비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살 윤바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깊은 절망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밤에 화장실을 4-5번 가야 하고 소변은 힘겹게 나오고 아내와의 관계는 2년 전에 완전히 끊겼어요. 윤 어르신에게 황혼의 활력법을 알려드렸고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후 소변이 훨씬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에는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4~5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아침 발기가 돌아왔고 3달 후에는 아내와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윤 어르신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네요. 요즘 너무 좋아요. 혼자 사시는 경남 진주의 한강물 어르신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소변 문제로 외출도 꺼리고 우울감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넉 달간 꾸준히 활력법을 실천한 후 소변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다시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노인정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 살아도 다시 세상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황혼의 활력법을 실천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3가지 공통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첫째, 신체적 개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고 아침 발기가 돌아옵니다. 둘째, 관계의 회복. 배우자와의 관계가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회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셋째, 자신감의 회복. 다시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찾고 활기차게 살아갈 의욕이 생깁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립선 관리법이 아니라 황혼의 활력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단지 증상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활력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연치유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활력법은 그 어떤 값비싼 약이나 치료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시면 2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시원한 소변, 편안한 잠, 활기찬 아침,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자신감.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분들이 약과 수술에 의존하기 전에 이런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황혼에도 활기찬 봄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또 다른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